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여전히 빌빌거리고 있고 그렇게 전통적인 약세 시즌 9월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요 메이저 알트코인들과 관련해서 꽤나 의미 있는 호재성 소식들이 더해지면서 관심도를 높이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증시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단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이고 이걸 자극하고 있는 것은 역시나 유가 상황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9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10개월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연준의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게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이어지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에 대한 우려는 시작에 불과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우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간접 대출까지 포함시키면 상업용 부동산 위험 노출액이 무려 3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조 원이 넘고 은행 예금의 20% 수준에 달하는 거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칫 뭐 하나 터지면 정말 난리 부르스 한번 겪어야 할지도 모를 그런 위기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 비트코인이 여전히 어리바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알트 대장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에 주목해야 하는 시간, 이런 표현까지 나와주고 있는데 여차하면 9월 안에 이더리움 선물 ETF가 승인될 거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깔려있는 가운데 바네크와 21쉐어스가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것 자체도 의미부여가 되지만 사실 시장의 기대감은 넥스트입니다. 이더리움 ETF 출시 이후에 또 다른 알트 주인공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도 대단히 의미가 큰 호재가 더해졌습니다. 리플랩스가 누군가와 파트너십을 맺고 리플 ODA를 뚫고 여기서 XRP가 브리지 커런시로 활용되는 상황, 이것도 너무나 의미가 큰 지점이지만 기성 레거시 은행들이 알아서 XRP를 채택한다라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걸까? 무척이나 흥미로운 상황이 일본에서부터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리플의 가장 강력한 스폰서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금융그룹 SBI가 XRP 기반 국제 송금 솔루션을 동남아 3국으로 확장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미 시작된 것으로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요즘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사고가 나기 때문인데 그래서 중장기 대응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 일부 물량을 콜드 월렛에 보관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도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을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좀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 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원유 오름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이 또다시 올라서 배럴당 87.5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이후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11월 11일 이후 10개월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원유 감산 연장 결정을 내리면서 공급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게 유가 상승을 자극하고 있고 그렇게 주식시장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의 8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54.5로 전월 대비 상승한 숫자를 보여준 것도 증시 압박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고유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성장세가 지속된다라는 걸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이건 연준이 추가 긴축을 단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보니까 채권 금리는 올리고 주가는 떨어뜨리는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와중에 골드만삭스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내놓으면서 나름의 공포감 조성에도 한몫을 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도 걱정이고 인플레이션도 걱정이고 추가 긴축도 걱정인데 어쩌면 정말이지 진짜 걱정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상황도 더해졌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 가능성이야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거론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내용은 조금 더 공포감을 더하는 부분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자체 분석 결과라며 제시한 숫자인데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간접 대출까지 포함하면 미국 은행권 전체 상업용 부동산 위험 노출액이 3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400조 원 수준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국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액이 2조 2천억 달러, 3천조 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2015년 이후 7년 만에 2배가 증가했다라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었는데 이것저것 다 포함시키면 3조 3천억 달러 수준이라는 겁니다. 숫자 자체가 주는 임팩트가 완전 다른데 비은행 금융권에 대한 여신, 각종 채권 등을 다 포함시키면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주장입니다. 특히 이 정도 규모가 은행권 전체 예금의 20% 규모라는 것도 무서운 부분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역대급인 상황에서 은행이 대출을 줄일 경우 빌딩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이게 다시 대출 부실을 키우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 지금 1단계 상황, 다시 말해서 공실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고 공실로 인해서 렌트비 회수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고금리로 대출 연장을 하는 것보다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은행에 그냥 넘기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출 연장보다 채무 불이행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도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올해와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부동산 관련 대출과 증권이 9천억 달러, 1,200조 원 수준이라는 건데 이게 저금리 때 일으킨 대출이어서 지금이랑은 이자 부담이 차원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올해 내내 걱정해왔던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닌 실제 위기로 터질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큰 거 한 방 터진다라면 중소형 은행들 또다시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건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완전 짜증 제대로 나는 상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성 레거시 금융권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비트코인이 리스크 해지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의 흐름도 다소 아주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여전히 26,000달러 밑에 자리하면서 반등을 해줘도 갈 길이 멀어 보이고 빠진다라면 훅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41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9%대 초반에 꿀 발라 놓은 것처럼 달라붙어 있는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6,000달러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곰세력은 24,800달러 중요 지지라인을 향해서 가격을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동평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곰세력에게 유리한 상황이지만 RSI에서 긍정적인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약세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황소들은 50일 단순이동평균 28,048달러까지 올리기 위해서 26,833달러 위에서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움직임은 가격이 당분간 24,800달러에서 31,000달러 사이 큰 범위에서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곰세력이 가격을 24,000달러 밑으로 유지시키는 데 성공을 하면 비트코인은 2만 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단기적인 시세 흐름도 중요하지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감싸안고 있는 가장 강력한 테마는 단연 ETF 이슈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바네크의 전략 책임자 가버 버백스는 나름의 여론 조성을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 과거 금보다 더 빠른 가격 상승이 이뤄질 거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수조 달러 가치가 창출될 수가 있다. 이럴 경우에 비트코인은 2004년 이후 금의 사례를 더 빠르게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금의 경우에는 8년에 걸쳐서 400달러에서 1800달러로 4배 넘게 올랐고 시총은 2조 달러에서 10조 달러로 증가했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시총은 5천억 달러 수준으로 과거 금의 4분의 1 정도 수준이다. 기관의 비트코인 상품을 통한 일부 수요, 200억에서 300억 달러의 자금 유입, 장기 보유자가 많은 비트코인, 그리고 적은 유통량, 반감기 이런 것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만약 승인된다라면 빨라야 연말 아니면 내년 3월 정도로 이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있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관심 포인트는 단연 이더리움 선물 ETF입니다. 빠르면 9월 안에도 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돼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더리움 선물 ETF가 거절될 이유는 없다. 이런 정서가 밑바탕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크인베스트와 투애니언슈얼스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신청서를 SEC에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신청이 이루어진 건데 이건 역시 앞으로 줄줄이 승인 신청이 이루어지는 상황, 이 같은 상황에서 선물 ETF가 조만간 승인된다라면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시점까지 예측한다라는 것은 좀 빨라 보이긴 하는데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 최종 확정일이 내년 5월 23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3월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런 게 만약 진짜 현실화된다라면 아주 흥미로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기대됩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도 아주 의미가 큰 호재가 더해졌습니다. 리플의 최대 스폰서이면서 여전히 가장 많은 외부 투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본 SBI가 XRP를 기반으로 한 국제 송금 서비스를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SBI그룹은 국제 송금 서비스 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 SBI 레밋과 SBI 리플 아시아가 제휴를 맺고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은행 계좌와 연동되는 XRP 기반의 국제 송금 서비스가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해당 국가들은 은행 계좌를 통한 국제 송금 비중이 높아서 앞으로 XRP 국제 송금 솔루션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SBI의 회장이면서 리플 빠돌이기도 한 요시타카 기타오 회장은 지난 2019년 아주 흥미로운 멘트를 제시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2025년까지 일본의 많은 은행들이 XRP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을 세웠다라며 XRP는 암호화폐 가운데 최고의 자산이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은행들이 리플레저의 기술력을 활용해서 송금 결제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서 XRP를 자발적으로 채택하게 되고 SBI가 나서서 이렇게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은행들 계좌가 XRP와 연동되게 만들고 있는 상황, 이제 시작점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리플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